(5060) 시니어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자리 잡자의 편쌤입니다. 오늘 실행력이 답이다. 오늘도 최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잡자 실행력이 답이다의 최 PD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 50년 그리고 퇴직 후 20년을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퇴직 후 재취업 연봉 과연 얼마가 적정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 연봉 대부분이 그 연봉에 대한 거품 이거를 걷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거품이 사실 거품이 아니죠. 우리가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연봉도 정점을 찍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요즘은 임금 피크제가 있어서 55세부터 60세까지는 일정 정도 이렇게 차감되는, 그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연봉의 정점에서 퇴직한 이후에 재취업 시 과연 얼마가 가장 적합한 연봉인가? 이거는 제가 요즘 수많은 사람들을 직업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갭이 커요. 사실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거의 다가 케바케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본편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 사실 받고 싶은, 그러니까 취업자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내가 정점을 찍었던 그 연봉을 유지하거나 더 받으면 더 좋고 뭐 이런 마음이고, 사실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재취업 시장이 워낙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채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또 인건비도 그렇고 요즘 경기도 그렇고 이제 상황이 좋지는 않으니까 이제 적게 주려고 하는 게 현실이죠. 네. 연봉은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그 입사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연봉 구조예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는 분은 공학도 출신으로서 엔지니어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25년간 거의 부장으로 이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자마자 바로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엔지니어로 거의 비슷한 연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봉이 어떤 거의 낙폭이 거의 없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또 한 분은요, 해외 영업을 하셨던 분인데 해외 영업 쪽에 탁월한 본인의 네트워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했던 회사에서 다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결국은 연봉에 큰 낙폭 없이 그 해외 영업 쪽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시 입사를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은 본인이 재직 중에 현역에 있을 때 어떤 직무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봉은 거의 다가 퇴직 후의 연봉이 결정이 난다. 직무의 어떤 전문성, 이것이 결국은 퇴직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아마 대부분 우리 세대 같으면은 호봉제에서 연봉제, 해마다 계약을 하는 그 연봉제 계약 시스템을 조금 경험하시고 퇴직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2000년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2010년, 2014년 이후에 공공기관부터 정부에서 강하게 푸시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고정급, 호봉제 이런 것들을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플렉서블하게 바꾼 것 같지만 아직도 그게 플렉서블하지 않다.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직능에 맞춰서 연봉을 주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재취업 시장도 마찬가지고 노조 입장에서는,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임금 삭감을 위한 어떤 플랜이 아니냐라고 우려의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사실 재취업 시장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엔지니어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가 현역에 받았던 연봉의 70% 이상은 받고 가십니다. 비록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 계셨던 분은 중소기업에 가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 받으세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 연봉 계약 때 뭐 올라가느냐, 뭐 인상되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고, 문제는 문과 쪽의 직무입니다. 이쪽은 거의 다가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다시 대기업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대기업에서 거의 퇴직하고 직무를 살려서 가더라도 중소기업에 가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대체제, 그러니까 내가 했던 업무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여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진입장벽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연봉을 못 받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까지가 1년 이상, 2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3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가장 적합한 연봉, 내가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1년 동안 계속 아무 피드백이 없는 이력서를 내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연봉을 낮추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낮추는 것도 본인의 기준에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고 싶은 눈높이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 산업화 시대의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눈높이를 맞추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직무와 직능이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10년, 20년, 30년 해가시면서 좀 진입 장벽이 있는,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엔트리 배리어가 조금 있는 그런 직무와 어떤 업무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가 본편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퇴직하고 창업을 한단 말입니다. 쉬운 창업은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짧게 처음에 1년, 2년 오픈빨이다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도움을 얻어서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일정 부분의 어떤 창업비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 특별성이 없는 것. 근데 그것은 쉽게 망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업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유니크한 어떤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연봉이 아까 제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회사로 봤을 때는 스텝 부서와 라인 부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죠. 파이프라인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연봉에 낙폭이 없습니다. 그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소기업이라도 영업이 중요하다, 아니면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낙폭이 없습니다. 근데 스텝 부서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누구를 써도 되는데 결국은 오너의 마음인데 그 오너의 마음이 결국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했을 때 괜찮을 건가 말을 건가. 그러니까 이력서를 냈는데 그 이력서가 진짜 배울 것도 많고 내가 향후에 이렇게 우리 회사가 커나가는 데서 이분이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더라도 그분의 최종 연봉에 맞춰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든다, 오너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면접을 보시죠 하면은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업무에 대한 확인 후에는 바로 연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그때 그거를 파악을 해서 내가 적정한 연봉.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뭐 우리가 뭐 한 6천에서 7천 임원은 그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들어와 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8천, 9천 또 뭐 대기업 계셔분들 거의다가 1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내가 40% 삭감?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들 본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 자료에 따르면 나는 최소 내가 받던 연봉의 70% 이상, 뭐 계산하기 쉽게 1억이라고 잡으면 7천 이상, 뭐 6천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뭐 마지노선인 6천에 걸리거나 아니면 5천이나 4천을 제시하거나 했을 때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내가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저희가 현실은 현실이고, 그리고 재취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소 10년 이상, 20년까지를 바라보시고 하는 거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처음에 4천, 5천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6천, 7천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냉혹한 현실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이제 조금 마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 부드럽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내가 스텝 부서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을 받는다거나 라인 부서라고 해서 생산 라인에 있다고 해서 또 과대하게 많이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노동력을 다시 재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비용, 코스트, 그러니까 기계로 치면 기계도 다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다시 유지 수선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직은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현장을, 공장을 이리 가고 절로 가고 막 가야 되고, 근데 사무실에만 있는 직종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수당이 좀 적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직무, 예를 들어 내가 전문적인 스페셜 엔지니어였어. 그러면
뭐 수학으로 치면은 내가 노벨상급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도 그것은 아주 대기업 1000명 이상의 어떤 뭐 반도체 엄청난 몇 조짜리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최고급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기업이 100인 기업, 500인 기업으로 공장이 줄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 나의 업무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돼 있으셔야 되고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나를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연봉을 제공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중소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그 결국은 어떤 거를 보냐 하면 이력서를 봤을 때 했던 직무, 그 현역에서 했던 직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분이 우리 회사 와서 우리 회사의 연봉 구조에 맞게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것도 퇴직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은 60세까지는 충분히 좋은 포지션에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심정적인 그 낙폭,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대부분 다가 이전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낮춰서 가는 거를 희망을 해요. 그러한 상황이 20%, 30%, 40%가 떨어져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거의 1년, 2년 지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굳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50대 중후반에 직무별로 보세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중후반에 마케팅을 한다. 이 마케팅 업무가 과연 50대 중후반 60대에 먹히는 업무인가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지원 중에서 그러면 세무회계, 자금 이런 쪽은 경영지원 통틀어서 내가 인사도 할 줄 알고 세무 재무도 할 줄 알고 경리도 할 줄 알고 다 하면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역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내가 전문 파트를 대기업에서 많이 했다. 그래도 중소기업에 당장에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되는데 돈을 많이 받으면서 간다? 그거는 사실 안 맞는 거죠. 이 제가 자리 잡자가 결국은 80세까지 일하자. 그러면은 퇴직하고 나서 20년, 25년을 더 일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퇴직하고 나서는 신입사원 마인드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죠. 힘든데 이 연봉이라는 게 결국은 고정급과 성과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고정급과 성과급을 현역에 있을 때는 고정급이 훨씬 높아요. 성과급이 낮고. 근데 이 딱 퇴직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가 난 너 잘 몰라. 너 일하는 거 보고 내가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연봉 계약을 해요. 연봉 계약할 때 그때 그러면 조금 더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내가 몸값이 높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 쫓겨난다니까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뻔한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쓰겠냐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 내가 속여서 들어가.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정급과 성과급 이 시스템에서 퇴직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 성과급을 많이 줄게 이런 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중소기업 500인 이하 100인 정도의 기업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로서 퍼포먼스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어떤 뭐랄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역할과 그 관계를 다져가면서 조금 낮더라도 시작하는 이 생각을 하시고 중소기업으로 옮기면서 여러분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러 가지 복지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막상 퇴직하고 딱 나오시게 되면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이 없으니까 안 된다 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서울에 내가 괜찮은 곳에 집을 갖고 계신다 하는 분들은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네, 지역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되게 이것이 나에게 어떤 프린지 베네핏이 되는구나라고 조금 눈높이를 조정하시는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할 때의 연봉은 사실은 신입사원으로 보면 가장 편한데 그 눈높이까지 내려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현실이고 많은 분들이 7, 8천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나와서 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가시죠 하면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결국은 계속해서 똑같은 포지션에서 나는 그 관련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가지고 잡 사이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내도 전혀 회신이 없습니다. 이 연봉도 연봉이지만 그런 마인드로 지원을 해봐야 전혀 연락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직의 각오로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직이라고 하는 건 창업과 가까운 새로운 직업을 내가 만든다.
즉 나의 직무 능력으로 여러분이 재취업을 처음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시면 5개월, 6개월 내에 내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통해서 내가 제2의 인생을 퇴직 후 20년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발을 걸치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뛰어난 직무와 직능도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재취업을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창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여기서 나의 퍼포먼스에 비해서 성과급이 적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니까 오너 일가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내가 컨설팅이나 솔루션 쪽으로 해서 나의 업무 능력을 진짜 전문화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가시고, 또 안 그런 분은 저희가 성과급이라 해서 꼭 리절트 결과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할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할, 내가 어떤 팀장으로서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네트워킹 해주고 적재적소의 업무를 분배해주고, 엔지니어 하셨던 분들은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이런 큰 눈으로 우리가 경험과 경륜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력서를 넣으실 때 혹시 내가 처음에 이거 인터뷰하는데 연봉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때는 나의 역할, 내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직무와 직능은 여기다 나와 있죠. 내가 이런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어필하시면 조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가 준비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의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